여러분은 자신의 전립선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 작은 셈은 여러분의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활력과 자신감에도 마티우너 예시아이도 소맹 이사이 바카 장 야모 유코와 예세이로 예시 요시프 유푸프 미치 지나 샤초사이코 좋아에서 저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립선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전립선이 주의를 필요로 할 때 주는 미세한 신호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보이지 않는 영향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의 대화에서는 정말 중요한 주제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 장수,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형성하는 일상적인 선택들 간의 깊은 연결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나이가 들어가면서 겪는 변화들을 헤쳐나가고 있든 아니면 앞으로의 세월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든 이 에피소드는 자기 관리와 활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단순히 전립선의 생물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병을 피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간단한 식이 변화부터 신체 습관, 그리고 정기적인 사정의 놀라운 이점까지.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그에 따라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삶의 기쁨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계들을 다룰 것입니다. 함께 강력한 통찰력을 발견하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놀라운 여정을 포용하고 주어진 몸을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알림벨도 울려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최신 콘텐츠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된다면 댓글에 하나라고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제로라고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제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에 맞춰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화는 특히 50대 이상의 분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몸이 필요한 것에 대해 미세한 메시지, 조용한 속삭임을 보내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믿어주세요. 이 시기가 되면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깊고 거의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신체적 변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와 함께 오는 정신적, 감정적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기는 여러분의 웰빙을 우선시하고 활력과 장수를 기르는 실천을 채택할 때입니다. 하지만 젊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지식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을 위한 곳입니다. 건강과 성에 대해 존중과 진지함을 가지고 대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기능이 아니니까요. 이들은 우리가 삶에서 기쁨, 자신감, 그리고 연결을 경험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남성 건강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체적, 정서적 웰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전립선은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하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죠. 전립선은 생명력의 수문장으로 우리가 종종 당연하게 여기는 건강의 많은 측면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하지만 무시하면, 즉 우리가 필요한 관리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때 전립선은 조용한 방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편함,
확실성, 그리고 심지어 통증의 원천이 될 수 있죠. 우리는 이전의 자위가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전립선이 방치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전립선이 원하는 주의를 받지 못할 때 말이죠. 전립선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과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남성이 사정할 때 흥미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전립선 액체를 방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골반 지역의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일종의 자연 펌프처럼 작용합니다. 이는 관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사정이 덜 빈번해지면 성적 활동이 어떤 이유로든 둔화되면 그때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체성 전립선염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용어처럼 들리지만 이를 겪어본 사람에게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증상은 지속적인 골반 통증, 방광 부위의 압박감, 심지어 배뇨시 통증이나 어려움으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지만 증상은 종종 감염의 증상과 유사하며 이는 남성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쳐 부담감과 불안, 그리고 자신의 몸과의 단절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자위나 성적 활동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전립선 내의 건강한 유체 흐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전립선이 활성화되고 균형을 유지하며 정체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는 여러 가지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정체를 피하는 것 이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는 조용한 위협을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립선염증, 즉 전립선염입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 아닌 만성염증입니다. 이런 종류의 염증은 산화 스트레스, 세포 노화의 자연 과정, 그리고 대사 노폐물의 축적에 의해 촉발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처음에는 미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을 서서히 약화시켜 불편함과 건강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사정이 다시 중요해집니다. 이는 정체를 예방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자연적인 예방 조치입니다. 이는 마치 보호막과 같아서 모든 것이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도록 유지하며 나이가 들면서 오는 숨겨진 위협의 영향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는 마법 같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는 훨씬 더 큰 전체적인 건강 접근 방식의 일부입니다. 네, 정기적인 사정이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이 몸에 무엇을 넣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산화제.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신가요? 풍부한 빨간 토마토, 맛이 가득한 밝은 베리, 그리고 차분한 녹차 한 잔. 이들은 단순한 맛있는 간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섬세한 세포를 산화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와 같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간단하고 의도적인 선택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전립선이 번창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큰 것을 기억해 봅시다. 이 대화는 단순히 생물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 자신감, 그리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순간은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을 돌볼 때 당신은
단순히 하나의 장기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활력, 그리고 앞으로의 놀라운 여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기초, 당신의 힘, 그리고 당신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보호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르세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힘과 기쁨, 그리고 성취로 가득 찬 미래로 이끄는 연료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과 호르몬 균형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연결을 간과하지만 이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과 그 강력한 파생물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의 변동에 매우 민감합니다. 우리는 테스토스테론과 그 강력한 사촌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ET를 단순히 남성다움의 지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호르몬들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립선 건강의 조용한 조절자입니다. 이들은 전립선의 기능, 크기, 그리고 몸 안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호르몬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과 같은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일련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 변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사정의 역할 사이에는 종종 언급되지 않는 연결이 있습니다. 사정이 일어날 때 몸 안에서 미세하지만 중요한 일이 발생합니다. DHT 수치가 잠시 동안 감소합니다. 이 감소는 잠깐이지만 전립선에 약간의 안도감을 줍니다. 이 강력한 호르몬의 지속적인 자극을 줄여주므로 전립선이 잠깐 쉴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정기적인 습관, 예를 들어 자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따라서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웰빙의 더 큰 퍼즐에서 작지만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는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큰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입니다. 아직도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둘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이 계속 따라오고 있고 이 통찰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감정적 무게를 지닌 주제입니다. 전립선암입니다. 전립선암은 나이가 많은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당연히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가져옵니다. 이는 수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으로 나이가 들면서 남성 건강에 대한 대화에서 주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이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영우는 여전히 발전 중이지만 과학자들은 남성이 얼마나 자주 사정하는지와 전립선암 발생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사이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규칙적인 사정이 자연적인 정화 과정처럼 작용한다는 믿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립선 액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유해 물질, 발암 물질 및 대사 폐기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전립선이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줄여 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을 미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위는 유익하지만
전립선암에 대한 마법의 총알이나 보장된 방패가 아닙니다. 이는 독립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 항산화제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 신체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실천은 더 나은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만들고 자신의 몸과 미래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지는 방법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검사입니다. 특히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즉 PSA 검사입니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이나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한 남성에게 이 검사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시에 개입하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간단한 검사의 힘을 간과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두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검사, 통계, 의료 절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입니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 몸의 리듬에 얼마나 잘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몸이 말할 때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위도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극을 통해 남성들은 종종 미세한 변화, 전객의 질 변화, 불편함 또는 민감도의 변화 등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몸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자신의 필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은 중요하며 이를 인식하는 것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열쇠입니다. 이 신호들에 대해 행동을 취하고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책임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권한 부여의 행위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전립선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활력, 자신감, 그리고 삶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과 몸, 그리고 정서적 웰빙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반영합니다. 당신이 취하는 모든 작은 행동,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든, 활동적으로 지내든, 아니면 단순히 몸에 귀 기울이든 모두 더 큰 이야기에 기여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세월 동안 힘, 회복력, 그리고 평화를 키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긴 삶이 아니라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습관과 건강에 대한 능동적인 접근 방식을 통합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기쁨, 자기 인식이 가득한 삶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관심사가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살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현재를 포용하고 힘과 활력으로 세워진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돌볼 때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웰빙도 함께 돌보기 시작합니다. 성 건강과 전립선 건강을 돌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때 당신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깊은 자존감, 자신감,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관리의 파급 효과는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존감을 강화하고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히 연인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합니다. 당신이 건강을 우선시하고 활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관한 부여의 감각을 불어넣으며 당신의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퍼져나갑니다.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우리는 전립선 문제의 초기 신호인식, 전립선 건강을 지원하는 골반 운동 배우기, 그리고 감정과 스트레스가 성적 웰빙에 미치는 역할을 이해하는 방법 등을 탐구하며 여러분을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위와 같은 실천이 전립선 건강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화하고 혼잡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간단한 행위를 전반적인 웰빙의 초석으로 바꿀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친밀한 행위를 어떻게 의도적이고 즐거우며 깊이 치유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자. 너무 자주 자위는 서두르거나 기계적으로 다뤄지곤 한다. 마치 단순한 해소처럼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풍요롭게 하고 치유하는 경험이 된다. 이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자. 방해 요소가 없는 조용한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자기 존중의 선언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만드는 이 친밀한 공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재된 죄책감, 수치심,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안전하고 수용적인 환경을 만들면 더 의식적이고 만족스러운 경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쾌락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이다. 당신의 몸이 전하는 지혜에 귀 기울여 보자. 어떻게 느끼는가?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말이다. 불편함이나 정객의 일관성, 또는 색깔의 변화, 또는 이상한 감각을 주목해보자. 이것들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신호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의료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자주 간과되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위생이다. 자기 관리에 있어 가장 작은 행동들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자위 전후에 손을 씻는 것은 간단한 단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다. 이 기본적인 습관은 특히 윤활제나 물체가 사용될 때 민감한 부위에 박테리아나 오염물질이 들어갈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는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경험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윤활제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편안함과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수용성 또는 실리콘 기반의 윤활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러한 제품은 피부와 조직에 부드럽고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질 수 있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신의 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나타낸다. 이는 이 행위가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당신의 일상에서 중요한 건강한 부분임을 강화한다. 여러분이 아직 저와 함께하고 이 통찰력에서 가치를 느끼고 계신다면 댓글에 2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결국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 그 이상입니다. 마음을 담아 접근할 때 그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로 변모하고 웰빙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이는 자신과 더 깊이 연결할 수 있는 기회이며 건강을 존중하고 신체적 경험을 초월하는 기쁨과 충만함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연습을 주의 깊고 의도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분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웰빙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탐험, 권한 부여,
변화의 여정으로 보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삶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그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감, 활력,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더 밝고 충만한 미래를 향한 걸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여러분, 긴장을 풀고 준비하는 것이 자기 친밀감을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깊은 호흡 부 산보 미농 농산벌 앵에 처음 너 혹은 따뜻한 목욕과 같은 차분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은 일상생활의 긴장을 풀어주어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친밀한 행위에 긴장과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것은 깊이 있는 자기 돌봄 의식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신체적 쾌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감정적 웰빙도 노우리셋합니다. 일상에서 마음 챙김으로의 전환은 이 행위를 높여 자신과의 연결을 축하하는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자위는 완전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연습입니다. 이는 자기 돌봄의 선물로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욕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부담을 느낀다면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감정은 종종 사회적 규범이나 구시대적인 인식에 의해 형성되지만 이 연습의 현실을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자위는 이기적이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의 한 형태이며 호기심을 키우고 자기 발견과 수용의 방법이에요. 이 성적인 부분을 열린 마음과 연민으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과정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면 습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겠어요. 자위의 이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단조로움은 그 효과를 무디게 하고 일상이나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보세요. 마음 챙김을 포함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해보거나 또는 단순히 느끼는 감각과 감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습니다. 적당함이 중요해요. 이 연습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도 관계, 일, 취미와 같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해요. 이것은 경험과 전반적인 건강을 향상시키는 보완적인 연습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케겔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운동은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데 이는 전립선과 방광을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케겔 운동을 하면 전립선 건강을 개선하고 요실금 같은 문제를 예방하며 심지어 오르가즘의 강도와 질을 높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출퇴근 중에도 언제든지 하게 케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연습은 당신의 자신감과 성적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당신의 몸을 채우는 것, 즉 식단도 간과하지 말아요. 영양은 전립선 건강에 기본적인 역할을 하며 특정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는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기능을 지원하는데 특히 유익해요. 견과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 그리고 잎이 많은 녹색 채소는 호르몬 균형과 세포 건강을 촉진하는 필수 영양소를 제공해요. 반면에 초가공식품, 설탕이 많은 간식,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전립선과 전반적인 활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단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몸을 안팎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이죠. 성에 대한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이 부분을 호기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은 깊은 감정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과 더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성 건강에 대해 불확실함을 느끼거나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 파트너 또는 의료 전문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해방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대화는 명확성과 안도감을 제공하고 더 깊은 자기인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무리 기분이 좋더라도 의사와의 주기적인 평가가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소중해요. 그 문제들이 여전히 치료 가능한 상태일 때 말이죠. 자위행위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자기 친밀감의 순간에 청객의 질감, 변화, 이상한 감각 혹은 민감도 변화 같은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미세한 신호는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필요로 할 때 보내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러한 신호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결국 이 여정은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섭니다.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구축하고 당신의 성 정체성을 당신의 핵심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자기 관리를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엮는 것입니다. 자위를 마음을 다해 다양하게 그리고 배려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것은 단순한 행위에서 벗어나 훨씬 더 강력한 도구로 변모합니다. 이 연습을 균형 잡힌 식단, 골반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결합하면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당신이 겪고 있는 놀라운 여정을 존중하는 활기차고 충만한 삶의 초석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종종 오해받는 측면을 탐구했으니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당신의 관점을 변화시킨 특별한 통찰이 있었나요? 아니면 시도해보고 싶은 새로운 습관이 생겼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이 배운 것 중 하나와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화가 도움이 되었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좋아요, 공유, 그리고 우리의 채널 구독을 통해 이 여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 한번씩 보에 좀 한번 소차 이러한 대화가 모두에게 힘을 주고 고양시키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활력, 그리고 기쁨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함께 이 길을 걸어봅시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흥미로운 영상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